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멀리한다. 이탈리아의 어느 뉴스 앵커는 한국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소문에 궁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앵커 동료와 젊은 리포터 3명이서 함께 한국으로 떠납니다. 과연 이탈리아 언론의 부정적인 소문이 진실인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리스토 로시라고 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뉴스 앵커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오랜 세월 활동해왔어요. 전 세계를 누비며 여러 이야기를 쫓고 모든 소문과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멀리한다거나 그곳 사람들이 차갑고 비우호적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고 심지어는 약간 무시해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 과장된 건지 궁금했어요. 어느 늦은 오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뉴스를 읽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이런 부정적인 한국 관련 보도를 접했어요. 의자에 기대앉아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글들은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저는 몸서리쳤어요.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그들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늘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접적인 이야기만 듣고서는 진실을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직접 한국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마르코 비앙키와 젊은 리포터 소피아, 로마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실은 직접 체험해 봐야만 알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이런 부정적인 소문들을 들었지만 저는 그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정말 한국이 보도된 것처럼 차갑고 멀리하는 나라인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여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우리가 마주할 어려움들을 생각해봤어요. 혹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거나 더 심하면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상 속에서 따뜻함과 친절이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비행기에서는 창가에 앉아 아래 세상이 서서히 구름 담요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 헤드라인들이 단지 한쪽 면만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언론이 한 면만 부각시킨 걸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전체 그림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반짝이는 불빛과 분주한 분위기에 바로 마음이 끌렸어요. 터미널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공항 직원의 따뜻한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언어로 적힌 안내판과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멀리하는 한국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을 걸으며 저는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 자동문에서 들리는 삐 소리, 그리고 직원들이 건네는 환한 인사말까지도 모두 귀담아 들었어요. 마치 공항 자체가 어서 오세요, 친구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의심했던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제 가슴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우리가 함께 움직이며 마르코와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르코는 에바리스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잠시 조용했던 소피아도 드디어 우리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해서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어요. 공항을 떠나 호텔로 향하면서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우리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볼 것과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에 비하면 그들은 아주 먼 속삭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의심이 강력할 수 있지만 희망도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오직 그들의 세계를 직접 체험해봐야만 언론과 편향된 보도로 강요된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내내 모든 작은 디테일이 제가 들은 단순한 이야기보다 세상이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다는 단서를 주는 것 같았어요. 배경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 서로를 도와주는 직원들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제 가슴속에 커져가는 설렘까지도 모두 말이에요. 마치 한국이 서서히 제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함, 배려, 그리고 모두를 환영하는 개방적인 모습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미소나 따뜻한 한마디로 마음이 변한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날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친절한 상호작용들이 제 의심을 하나하나 씻어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을 멀리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큰 발걸음이었어요. 그 긴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난 사람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번 여행이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꿔놓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의심의 그림자들은 서서히 이해와 우정의 빛으로 대체되어 갔어요.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그날 시작한 여정은 첫 인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직접 보고 귀 기울여야만 그곳과 그곳 사람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여정을 계속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며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분들께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저희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하나 짐을 챙길 때마다 다가올 모험이 생각나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마치 약속과 신비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를 나서자 시원한 아침 공기가 저를 반겨줬어요. 서울의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길거리 상인들이 각자의 포장을 준비하는 모습과 친근한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무엇을 만날지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함께 느껴졌어요. 저의 동료 마르코와 소피아는 호텔 입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코의 따뜻한 미소와 소피아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오늘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더욱 확실해졌어요. 오늘 모험 준비됐어요? 라고 마르코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함께 첫 번째 목적지인 다채로운 볼거리와 친근한 현지인들로 유명한 번화한 재래시장으로 걸어갔어요. 시장은 색과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양쪽 가득 늘어선 노점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이 즐비했어요. 빨간 사과, 초록빛 채소, 그리고 귤이 담긴 바구니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갓 구운 빵과 지글지글거리며 익어가는 길거리 음식의 향이 제 배를 고르기도 했어요. 시장은 마치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듯 생생한 모습으로 저를 매료시켰어요. 시장을 거닐다 보니 저는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한 할머님께서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직접 담근 김치를 조금 맛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이 조금 걱정되어 머뭇거렸지만 결국 작은 한 입을 먹어보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매콤하고 새콤하며 풍미가 가득했어요. 저는 웃으며 정말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어요. 할머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와 문화를 나누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걷는 도중 마르코가 전통 한국 공예품을 파는 노점을 가리키며 저기 예쁜 부채와 도자기 좀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나무 부채에 새겨진 섬세한 문양과 도자기에 그려진 정교한 패턴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그 한 점 한 점마다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소문들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이 제가 들었던 그 차갑고 멀리하는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장을 구경한 후 저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한 공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 공원은 넓고 큰 나무들과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있었어요.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며 모여 있었어요. 저는 큰 참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잎사귀 사이로 춤추는 햇살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공원의 평온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평화와 경이로움이 제 마음을 감쌌어요.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현대식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깨끗하게 관리된 보도 위로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겼어요. 카페 안은 잔잔한 음악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차를 마시며 두 명의 지역 대학생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결심이 가득해서 저도 그 에너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다정한지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인사말로 서로를 맞이했어요. 저는 현지인들과 점점 더 많이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일상, 가족,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고 한 번의 대화마다 이 매혹적인 나라의 또 다른 면을 알게 해주었어요. 제가 들었던 부정적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차가움 대신 따스함을, 거리감 대신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전통 한옥이 즐비한 작은 골목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아름다운 나무 문과 기와 지붕을 가진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좁은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정원을 가꾸는 가족들,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현관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멈춰 서서 전통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보았어요.
그 골목은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세계를 엿보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후가 저물어 저녁이 되어갈 무렵 저희는 유명한 랜드마크 근처에 모였어요. 높게 솟은 건물이 밝은 불빛으로 빛나는 곳이었어요. 저는 마르코와 소피아와 함께 서서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소피아가 부드럽게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과 친절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국에 대해 새롭고 멋진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시장, 공원, 그리고 고요한 골목들을 떠올리며 저는 이 모든 장소들이 진정한 한국의 일부임을 깨달았어요. 활기차고 환영하는 따뜻한 한국을 경험하게 되어 이전에 가졌던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빗방울이 내린 젖은 거리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만난 따뜻한 얼굴들과 나눈 정다운 대화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시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기회임을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느꼈어요. 예전에 가졌던 의심은 새로운 경험의 밝은 빛 앞에서 사라져버린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여정을 계속하며 이 멋진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장소를 탐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의 모험들을 되새기며 저는 모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눈 미소, 그리고 진심 어린 인간적인 교감에 감사했어요. 이번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놀라움이 기대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내일은 또 다른 발견의 날이 될 거예요 라고 속삭이며 희망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제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밝고 깨끗한 공간, 그리고 빛과 움직임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여러 언어로 적힌 큰 간판들을 볼 수 있었고 바닥은 반짝이며 매끄러워서 제 발걸음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설렘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차갑거나 멀게 느껴질 거라 상상했었는데 대신 환영받는 듯하고 생기가 넘치는 곳을 만난 거예요. 공항을 걸어 다니다 보니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눈에 띄었어요. 체크인, 보안 검색, 출구로 안내하는 명확한 표지판들이 있었고 곳곳에 친절한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와 도움의 말을 건네며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 직원분께서는 제가 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지 직접 물어봐 주셨는데 그 진심 어린 친절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관한 소문들이 단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현대 기술이 넘쳐났어요. 자동 발권기와 디지털 스크린들이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와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좌석들이 여행객들을 편안하게 기다리도록 배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들이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된 듯 했어요. 터미널 안에서 마르코와 소피아를 조금 뒤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마르코는 눈을 반짝이며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정말 현대적이고 친근해요. 라고 말씀하셨고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설렘이 넘쳤어요. 저희는 신문과 온라인에서 보았던 사진들과는 다른 진짜 한국의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며 감탄했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한국이구나. 제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따뜻하고 환영받는 곳이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저희는 공항을 나와 서울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높은 빛나는 초고층 건물 옆에 곡선 지붕과 나무 문이 있는 오래된 집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동차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리, 그리고 번쩍이는 네온사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에 저는 옛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택시 기사님께서는 쉬운 영어로 저희와 담소를 나누며 도시의 여러 구역과 지나가는 유명 랜드마크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쪽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예요. 라며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저 건물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친절한 모습 덕분에 택시 이동 시간은 마치 개인 투어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제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리셉셔니스트 분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어요. 넓고 현대적인 로비에는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신선한 꽃향기와 잔잔한 음악 소리가 배경을 이루었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저를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주었어요. 체크인을 마친 후 저희는 간단히 정비를 하고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문화적 매력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리는 현대적인 상점과 전통 찻집이 함께 늘어서 있었고 보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가로등에도 현대미가 더해진 디자인이 돋보였어요. 제가 눈길을 돌리는 곳마다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졌어요. 길을 걷다 보니 많은 친근한 얼굴들을 만났어요. 현지인들이 미소와 가끔은 고개 끄덕임 또는 손을 흔들며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한 가게 주인께서 밝게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그 따뜻한 소리가 저를 마치 더 큰 공동체의 일원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도 간단히 헐로 라고 인사하며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결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길가의 작은 공원에도 들렀어요. 푸른 나무들이 가득하고 잔디가 포근하게 펼쳐진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놀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산들바람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잠시 앉아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한국에 관한 제 의심들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문화의 따뜻함이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공원을 지나면서 저는 수많은 풍경을 사진에 담았어요. 햇살이 건물 위를 춤추듯 비추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근처 상점에서 전시된 전통 의상의 선명한 색감까지 모든 순간이 한국이 단순한 헤드라인 이상의 진짜 모습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국은 생동감 넘치고 깊은 역사를 지닌 진실된 친절이 있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루가 저물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고 기술이 따뜻함과 만나는 이 땅은 제가 한때 상상했던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방에 앉아 오늘의 모험들을 곱씹으며 저는 친근한 얼굴들, 활기찬 거리, 평화로운 공원의 이미지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 재생되는 것을 느꼈어요. 첫인상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깨달았고 공항, 택시, 서울거리에서의 경험들이 한국이 환영받는 아름다운 땅임을 믿게 해주었어요. 저는 아직 배울 것과 볼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경험들이 무척 기대되었어요. 또 이 진실을 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도 느꼈어요. 모든 따뜻한 제스처, 환한 미소, 그리고 제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모든 순간들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며 내일은 한국에 숨겨진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할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놀라움들이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을 것을 기대하며 편안히 잠들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오늘의 계획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호텔에서 든든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와 마르코, 소피아는 서울을 좀 더 둘러보기 위해 나섰어요. 분주한 거리와 작은 골목을 걸으며 새로운 풍경과 소리를 하나하나 경험했어요. 그날 하루는 생기가 넘쳤고 저는 만나는 모든 미소와 다정한 인사에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모험에는 뜻밖의 어려움이 따르듯 저희도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혔고 도전들이 친절에 관한 소중한 교훈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한적한 골목의 작은 조용한 카페에 들렀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는 아늑했고 부드러운 음악과 갓 내린 커피와 갓 구운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제 가방을 열어 노트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제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갑자기 당황스러운 공포가 밀려왔어요. 제 지갑에는 돈뿐만 아니라 중요한 서류와 집에 대한 추억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걸까? 도난당한 걸까? 하는 생각들이 번쩍였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직원분들께 누군가 지갑을 맡겨왔는지 차분하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한 바리스타 분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카운터 뒤로 가셨다가 오래된 가죽 지갑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 지갑을 조심스레 제게 건네주실 때 저는 엄청난 안도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감사의 말을 여러 번 전했고 그분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도움이 되어드려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국 땅에서도 뜻밖의 곳에서 친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카페에서의 사건 후 저는 약간 어지러질했지만 저희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저희는 다시 탐험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날 늦게 또 다른 도전이 저희의 이 땅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순간을 가져왔어요.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막 택시를 타고 있었어요. 택시 이동은 즐거웠고 친절한 택시기사님께서 도시의 다양한 이야기와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저희는 인기 있는 관광지를 빨리 방문하려고 급하게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때 저는 마르코와 소피아와 오늘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피아의 얼굴이 설렘에서 놀람으로 변했어요. 소피아는 조용히 어머, 제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라고 외쳤어요. 그녀의 가방을 뒤적이는 모습에서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소피아에게 휴대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가족 사진, 기사 노트,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저희는 한치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재빨리 택시로 돌아갔어요. 택시 기사님께서는
이미 밖에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계셨는데 마치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신 듯했어요. 기사님께서는 걱정 마세요. 내리신 후 좌석에서 찾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소피아의 얼굴에는 감사의 빛이 가득해지면서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그 순간 그녀에게 깊은 인상이 남은 것 같았어요. 기사님은 덧붙이셨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 간단한 약속이 진심으로 느껴져 상황이 훨씬 덜 두려워졌어요. 지갑 분실과 소피아의 휴대폰 분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작은 불운 그 이상으로 다가왔어요. 그것들은 신뢰와 친절에 대한 강렬한 교훈이 되었거든요. 저는 마르코와 소피아와 함께 한적한 공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 기꺼이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게 된 일이 얼마나 드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늘은 일이 잘못되더라도 항상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르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친절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라고 덧붙였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회복된 휴대폰을 손에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잃어버린 일이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걱정과 낯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의심했던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카페 직원분과 택시기사님의 다정한 행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선함을 믿게 되었어요. 이 땅의 따뜻함이 저의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서서히 지워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도전이란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빗방울이 내린 젖은 보도 위에 도시의 불빛들이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거리가 전과 달라 보였어요. 그 반사된 불빛 하나하나가 오늘 겪은 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차분해졌고 의심은 사라지며 깊은 감사의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오늘의 사건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아늑한 카페의 모습, 지갑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제 얼굴, 그리고 바리스타 분의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택시기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소피아가 휴대폰을 되찾았을 때 눈빛이 반짝이던 모습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 모든 말들이 모여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진짜 한국은 서로를 돌봐주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 겪은 도전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준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기에 친절의 순간들이 더욱 빛났던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작은 문제들을 던져주는데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인간적인 교감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는 어디에 있든 언제든 도움과 친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이제 예전의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오히려 매 순간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따뜻한 미소의 바리스타분, 인내심 넘치는 택시기사님, 그리고 길에서 저희에게 미소를 건넨 낯선 이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이곳과 강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속으로 내일은 더 많은 친절을 만날 날이 될 거예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 맞이할 모든 도전도 같은 따뜻함과 관심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잠에 들면서 오늘의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깨달았어요. 도전 속에서도 진정한 인간미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리포트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따뜻하게 돌봐주는 삶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소중한 개인적인 교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놀라움과 새로운 교훈이 가득한 하루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한국의 한 모습을 보여줄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마르코, 소피아와 저는 서울의 유명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이 방송국이 한국에서 최고 중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그들의 일을 직접 보는 것이 무척이나 기대되었어요. 건물에 다가가니 높고 투명한 유리창들이 밝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고 인상적이었으며 안에서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설렘이 가득했어요. 넓고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이 벽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해졌어요. 저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주신 리셉셔니스트 분께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분명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꼈어요. 리셉셔니스트 분께서는 저희를 대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다른 방문객들과 직원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잠깐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금 후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남성분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방송국 국장 이준호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으며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분과 악수하며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준호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온 기자들이냐고 물으시더니 저희가 그렇다고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따라오세요. 제가 여기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준호 국장님을 따라 건물 복도를 걸었어요. 걸으며 제 설렘은 점점 커졌어요. 국장님께서는 저희를 많은 카메라, 조명, 모니터들이 배치된 넓은 스튜디오로 안내해 주셨어요. 스튜디오는 분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스태프분들이 장비를 확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이준호 국장님께서 방송국이 매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장님께서는 보도에서 정직함의 중요성과 때로는 뉴스가 전체 이야기를 다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때로 뉴스는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야기의 한 면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한국에서는 가능한 한 진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행의 초반에 가졌던 부정적인 소문과 의심들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진실이 여러 겹 뒤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그 진실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어서 도시 곳곳에 생중계 화면들이 켜진 대형 모니터들이 있는 편집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에너지가 넘쳤고 기술자와 기자분들이 하나의 팀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준호 국장님께서는 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저희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항상 사실 확인을 우선으로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에서는 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진실을 전달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투어 도중 이준호 국장님께서는 여러 스태프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중 한 명인 젊은 기자 지민 씨는 매일 어떻게 취재 준비를 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지민 씨께서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첫 출근 날에 있었던 작은 실수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셔서 모두가 웃었어요. 비록 젊은 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준호 국장님께서는 저희를 작은 회의실로 초대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곳에 앉아 국장님께서 이탈리아에서의 저희 일을 물으셨어요. 저는 뉴스 앵커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국장님께서는 주의 깊게 경청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저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준호 국장님께서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도 공유하셨어요. 한국에서도 때로는 언론이 실수를 하거나 한쪽 면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진실을 찾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다고 믿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과 모든 측면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국장님과 제가 진실을 찾고 정직하게 보도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의 대화가 끝난 후 방송국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여 편집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편집자분들이 클립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자르고 배열하여 명확한 이야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모든 클립이 꼼꼼히 선택되고 모든 사실이 철저하게 확인되는 모습은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했던 작업을 떠올리게 했지만 여기서는 그만큼의 협력과 정성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투어 내내 만난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일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의 질문에 기꺼이 답해 주셨어요. 방송국의 벽마다 진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함이 가득 차 있는 듯했어요. 그들의 헌신은 언론이 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게 심어주었어요. 저는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전체 그림의 일부만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과 들은 모든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준호 국장님의 방문은 저에게 정직과 열정, 진심 어린 관심이 넘치는 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 의심들은 점점 사라지고 진실과 친절의 힘을 굳게 믿게 되었어요. 저는 수많은 소문이나 부정적인 보도와는 달리 진짜 이야기는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떠날 시간이 다 되어 이준호 국장님께서 저희를 방송국 출구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저희 일의 정신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씀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진솔한 한국의 모습을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밝은 오후 햇살 속의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고 한국이 진짜 어떤 곳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방문은 단순한 투어를 넘어서 제 눈을 뜨게 한 경험이었어요. 진심으로 진실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직접 보게 되면 그들의 문화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르코와 소피아와 함께 걸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가득했던 친근한 얼굴들과 강렬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진짜 진실은 단순한 헤드라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마디 한마디 대화와 함께 나눈 순간들이 모여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오늘 저는 좋은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의 친절과 노력에 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 그 소중한 순간들을 찾겠다고 제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준호 국장님과 그분의 팀을 만난 경험은 각기 다른 곳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으며 모든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지역을 떠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오늘의 교훈들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과 그곳의 사람들이 저에게 준 따뜻함과 진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많은 장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어요. 희망이 가득한 마음과 배우려는 열정으로 저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오늘은 저희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날인 것 같았어요. 서늘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서자 서울 도심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과 다채로운 불빛들로 별처럼 빛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거리는 분주하지만 차분했고 댕글댕글한 황혼의 부드러운 빛 아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오늘 하루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시간 동안 여러 멋진 분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후 마르코, 소피아와 저는 서울 중심에 있는 유명한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공원은 아름다운 경치와 생각을 정리하며 쉴 수 있는 조용한 구석들로 유명했어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밤을 즐기는 사람들로 공원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고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산책하며 친구들은 벤치에 앉아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분수의 잔잔한 물소리와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이 되어 저를 차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커다란 오래된 나무 아래 가지들이 마치 반겨주는 팔처럼 뻗어있는 한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서늘한 공기가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겪은 모든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 카페와 택시에서 느낀 배려,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모든 순간들이 제 초기 의심들을 차츰 따뜻함과 이해로 바꾸어 주었어요. 잠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르코께서 벤치에 다가와 함께 앉으셨어요. 마르코께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제게 에바리스토, 오늘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걸은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 겪은 모든 만남들이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다고 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마르코. 저는 여기 사람들과 친절, 정직, 그리고 우정으로 다리를 놓은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는 사이 소피아께서 신이 난 얼굴로 달려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라며 공원 한켠의 작은 무대를 가리키셨어요. 그곳에서는 지역 밴드가 공연하고 있었어요. 기타의 부드러운 선율과 가수의 달콤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음악이 공중에 흩어지며 함께 듣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무대 쪽으로 걸어가며 음악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와 예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밴드의 음악은 마치 희망과 회복력,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로 가득 찬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희는 불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연못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잔잔하게 퍼지는 물결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 동안 목격한 수많은 친절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낯선 이의 따뜻한 미소, 택시기사님의 부드러운 안심의 말, 그리고 이준호 국장님과의 진솔한 대화들, 이 모든 순간들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마치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여러 나라와 문화에 걸쳐 이어진 우정과 이해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미리 챙겨온 작은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적으며 한국에 오기 전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경험에 비하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를 기록했어요. 진실은 언론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친절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있다. 라고 적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힘있게 느껴졌고 이 글을 통해 이 진실을 고향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공원은 서서히 사람이 없어졌지만 저는 서둘러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곳에 앉아 오늘 제가 한국 사람들과 쌓은 다리들을 되돌아보며 그 다리들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미소,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들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다리들은 제 마음과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긴, 아름다운 밧줄 같았어요. 마르코와 소피아와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마르코께는 격려의 말씀에, 소피아께는 언제나 호기심 많고 용감한 모습에 감사드렸고, 조용히 한국의 모든 분들께 제 진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저의 의심과 옛믿음들은 이 친절한 경험들 앞에 씻겨 내려간 듯했어요. 저는 이 느낌을 언제 어디서나 간직할 거예요. 늦은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 불빛들을 감상했어요.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 속에서 저는 제가 쌓은 다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단지 건물 사이의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라 신뢰와 이해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다리들이었어요. 세상은 모두가 서로 친절과 이해를 통해 연결되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에 적어둔 제 글들을 다시 읽으며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도전하고 스스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모든 사람에게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우정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편견과 오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침내 잠이 들기 전에 저는 평온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어요. 내일은 새로운 모험, 새로운 대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은 다리를 놓을 기회들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 아름다운 땅과 그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여정과 그 교훈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과 평생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드렸어요.